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흔히 100세 시대라고 불립니다. 예전에는 70세만 되어도 장수라고 했지만 이제는 100세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의학의 발전, 풍족해진 생활, 더 나은 환경 덕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비밀이자 과제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젊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날은 나이를 잊고 젊은 시절처럼 활력이 느껴지고 또 어떤 날은 같은 몸인데도 괜히 피곤하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몸 상태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뇌와 몸을 동시에 활발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은 오히려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꾸준한 몸의 관리입니다. 운동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처럼 운동은 약을 대신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걸릴 확률이 낮고 치매 같은 뇌질환도 예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것을 들거나 격렬하게 땀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상체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비밀은 먹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약식동원이라고 하여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욱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가벼운 음식, 짠 음식보다는 담백한 음식, 인스턴트보다는 신선한 재료가 우리의 몸을 살립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좋고 두부나 콩은 단백질을 보충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당히 먹는 습관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대신 약간 덜 먹는 것이 오히려 몸에는 더 좋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마을에서는 하라하치부, 복팔분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배를 80%만 채운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 습관이 오랜 세월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있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과 몸을 돌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100년 인생을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네 번째 비밀은 바로 인간관계와 소통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일과 가정 때문에 바쁘게 지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연결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친구나 가족과 교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과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반대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의 연결이 우리 몸과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웃는 시간, 손주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 마을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가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우리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5번째 비밀은 배움과 성장입니다. 사람은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해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책 읽기, 스마트폰 활용, 혹은 여행지의 문화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고 단순히 즐기면서 꾸준히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내 삶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6번째 비밀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몸의 변화보다 마음의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후회, 사람과의 갈등, 혹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용서와 자비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미움과 원망은 결국 내 건강을 해치고 나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용서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바라보면 내 삶은 훨씬 넓고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매일 잠들기 전 이런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나 자신도 따뜻하게 안아주자. 이 작은 다짐 하나가 내일의 삶을 훨씬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비밀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활동을 통해 의미를 찾고 어떤 분은 취미와 성취에서 의미를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과의 사랑 속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해를 보며 감사하는 마음, 주변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는 마음, 나의 하루를 기록하며 되돌아보는 마음 속에서 삶의 의미는 발견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은 결국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건강한 습관, 소중한 관계, 끊임없는 배움, 평화로운 마음, 그리고 삶의 의미. 이 6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100년 인생은 단순히 긴 세월이 아니라 깊고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8번째 비밀은 균형 잡힌 일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사건이나 큰 목표가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크고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상입니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챙겨 먹는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잠드는지, 얼마나 걷고 몸을 움직이는지가 곧 우리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균형 잡힌 일상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습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몸, 마음, 관계,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며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습관, 하루에 10분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상하는 습관, 주변 사람과 짧게라도 안부를 나누는 습관이 바로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9번째 비밀은 감사의 힘입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다라는 인사를 넘어 내가 가진 것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런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보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맛있게 먹은 한 끼. 이렇게 작은 감사의 목록을 쌓다 보면 마음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삶은 더 깊은 만족감으로 채워집니다. 10번째 비밀은 적극적인 자기 돌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사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는 자기 돌봄이 필수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대하는 태도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충분히 쉬는 것, 하고 싶은 취미에 시간을 쓰는 것, 때로는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 모두 자기 돌봄의 한 부분입니다.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오래 삽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11번째 비밀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맞이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문제, 혹은 관계의 갈등.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삶을 지탱하는 힘은 희망입니다. 희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며 아직 해보지 않은 길이 남아있다는 확신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희망을 갖는 일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합니다. 희망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며 인생 후반기를 빛나게 하는 불씨입니다. 12번째 비밀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많은 것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는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순간 커집니다. 나눔은 반드시 돈이나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후세에게 들려주는 것도 큰 나눔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힘든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나눔입니다. 나눔은 결국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에 풍요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작은 미소 하나, 짧은 안부 인사 하나도 충분합니다. 나눔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100세 시대에도 고독하지 않고 늘 따뜻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갑니다.